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DNA Guide CRISPR-Cas12 for Cellular RNA Targeting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앞서 제가 바로 직전에 올린 영상과 거의 같은 주제로 이제 연구를 진행한 거고 비슷한 날에 이제 퍼블리시드가 됐습니다. 2026년 5월 15일에 온라인에 이제 공개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바로 앞에 직전에 올린 영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 논문 역시 DNA 베이스드 가이드를 사용하는 카스11을 이용해서 세포 내에서 뭐 RNA 타겟팅이나 RNA 녹다운과 같은 그런 RNA 타겟팅을 진행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전 논문이 그 좀 더 이 DNA 베이스드 가이드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 논문은 이렇게 이 푸사이 DNA, 그 DNA 베이스드 가이드를 이제 푸사이 DNA라고 불렀는데 이걸 이용한 카스11을 이용해서 RNA 녹다운이나 DNA 에디팅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아니면 RNase H나 메틸렌 트랜스퍼 효소와 같은 다른 효소와 융합을 하여서 이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기능 등의 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좀 집중을 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DNA 베이스드 가이드를 사용하는 RNA 타겟팅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cRNA의 합성 비용이 DNA보다 높고 낮은 온도에서 보관해야 되는 등의 관리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RNA 타겟팅에 쓰이던 다른 이제 카스 단백질인 카스13의 경우에는 RNA에 대해서 트랜스클리비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오프 타겟 이펙트가 좀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cRNA의 스템 루프 구조를 모방해서 푸사이 DNA에도 이제 3' 방향의 핸들을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RNA 타겟팅 시스템이 시스클리비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RNA에 대해서 트랜스클리비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이 리보솜 스토링에 기반하여 오프 타겟 이펙트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임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cRNA에 기반한 그런 크리스퍼-카스 시스템의 문제는 이 cRNA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합성에 까다로움이 있다는 점과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이 cRNA 자체가 좀 안정도가 DN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좀 낮은 온도에서 철저히 보관을 하지 않는 이상에 쉽게 분해돼 버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이 DNA를 이용한 가이드를 만들므로써 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연구자들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저 푸사이 DNA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게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그리고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이제 기존의 cRNA에서 스캐폴드 부분을 좀 조금씩 제거해 가면서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를 본 겁니다. 당연히 이 스템 루프가 없는 이제 이런 노 스캐폴드 cRNA의 경우에는 네, dsDNA를 이제 타겟으로 삼는 경우에 있어서 거의 신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first cRNA나 이제 좀 이 스캐폴드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 ONT 정도만 제거한 경우에만 dsDNA에서 대해서 활성을 보였습니다. 다만 신기하게도 이 ssDNA에 대해서는 스캐폴드가 없는 RNA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랜스클리비지를 통해서 이제 반응을 확인했는데 이제 이 노스캐폴드에 대해서도 그 트랜스클리비지가 잡혔다는 거는 제대로 이 카스 단백질이 노스캐폴드 cRNA를 이용해서 이 ssDNA 타겟을 디텍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ssDNA에 대해서 신호를 보인 거는 오직 이 카스12A에서 AS 카스12A라는 아종 하나랑 그리고 카스12I라는 종 중에서 카스12I1 이 두 개만 신호를 보였고 나머지는 사실 신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게 스캐폴드의 존재 의의니까요. 다만 어, 이 점에 착안해서 이 연구자들은 노 스캐폴드 RNA를 만약에 이거를 DNA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면 이 DNA와 짝을 이루는 RNA 타겟을 디텍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가설을 세운 겁니다. 물론 이때 카스 단백질은 당연히 AS 혹은 카스12I 이 두 개 종류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진행을 해본 겁니다. 이 cDNA로 이제 노 스캐폴드 RNA 대신에 순서를 바꿔서 이 cDNA를 먼저 짝을 지어준 겁니다. 카스12 이 특정 카스 단백질과 함께 짝을 지어줬고 거기에 이제
이제, 여긴 RNA를 가이드로 썼다면 여기는 타겟을 RNA로 써서 트랜스 클리비지를 보이는지 본 겁니다. 놀랍게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카스 12i만 좀 이런 신호를 보였고, 카스 12a, AS 카스 12a는 신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 클리비지 액티비티는 당연히 어, SS DNA에 대해서만 일으켰고 RNA에 대한 트랜스 클리비지는 따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제 이 AS 카스 12A에서 반응을 안 일으켰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제 스캐폴드를 달아주게 됩니다. 기존에 이 AS 카스 12가 쓰던 그 스캐폴드 부분을 DNA로 바꿔서 이제 여러 이 시나리오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뭐 총 4가지 경우, 즉 핸들이 없는 경우와 5'에 핸들을 달아보고 3'에 달아보고 둘 다 달아보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확실히 스캐폴드가 있을 때 이 DNA 스캐폴드가 기존의 RNA 이 스캐폴드의 구조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카스 단백질 어떤 이유 이제 구조적인 이유 때문인지 카스 단백질과 상호작용 때문인지 어쨌든 이 스캐폴드가 있을 때 반응을 유의하게 높아졌습니다. 높은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 즉 높은 그런 카스 단백질에 의한 액티베이션을 보인 겁니다. 딱 그리고 그 경우는 오직 3'에만 붙였을 때만 이렇게 2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두 쪽에 핸들을 붙인 경우에 카스 12i의 경우에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또 5'에 이제 핸들을 붙인 경우에는 또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고요. 그래서 기존의 CRRNA의 경우에는 5' 쪽에 이제 스캐폴드가 달려 있는데 DNA로 바꾸니까 3' 쪽에 핸들을 달아줘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었고, 즉 거꾸로 된 거죠. 그리고 스캐폴드를 확실히 달아줬을 때 이 DNA를 가이드로 삼아서 RNA를 타겟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구나. 그 시스템에 카스12를 재활용할 수 있구나.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앞으로 이 DNA 가이드를, 이런 DNA 베이스드 가이드를 푸사이 DNA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푸사이 DNA를 이용해서, 음, 이제 여러 타겟에 대해서 3가지 종류의 타겟에 대한 그런 피자빌리티, 이제 그런 활용 가능도를 살펴본 거고요. 타겟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렇게 잘 프로그래밍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셋 다 이제 잘 스페시픽하게 반응을 하죠. 또, 이제 다른 그 카스 종류들에 대해서 또 이제 이 스캐폴드를 이용한 푸사이 DNA가 잘 작동을 하는지를 봤는데, 어, 아쉽게도 이 폴트 체인지는 오직, 유의한 폴트 체인지는 오직 AS 카스 12A에서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이 푸사이 DNA라는 거를 이용해서 RNA를 타겟팅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면 이때 카스 단백질은 모든 카스 12 단백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AS 카스 12A 단백질과 카스 12I라는 특수한 그 서브타입에 대해서만 이런 DNA를 가이드로 삼는 게 가능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만들어낸 음, 네, 푸사이 DNA를 가지고 푸사이 DNA를 이용한 그런 카스12 단백질의 경우에는 시스 클리비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냐 하면 이 푸사이 DNA를 넣어준 타겟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스페시픽 타겟을 인지할 수 있는 푸사이 DNA를 넣어준 경우에 에이스카스 12A나 이제 디카스 12A나 똑같은 이 아가로스 젤 일렉트로포레시스에서 똑같은 그 위치에서 밴드가 발견됐습니다. 이건 언클리브드 RNA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원래 티카스는 당연히 RNA에 바인딩만 하고 그 RNA를 잘라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밴드의 위치와 시스 클리비지를 나타내도 되는 그런 일반적인 AS 카스 12A의 밴드 위치가 같았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같았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카스 12A가 DNA를 가이드로 삼을 때는 RNA에 대한 시스 클리비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실험에서도 비슷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그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DNA 자임을 넣어준 이거는 이제 리포터에 5' 쪽에는 팸을 붙이고 3' 쪽에는 CY5를 붙인 겁니다. RNA 타겟에 리포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RNA 타겟에 이제 5'과 3'에 각각 다른 색을 띠는 그런 형광 분자를 붙여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스 클리비지가 일어난다면 어떤 단백질에 의해서 두 개가 분리가 돼서 빨간색과 초록색의 위치가 다른 곳에 나타날 겁니다. 어,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DNA 자임인데 DNA 자임을 넣어준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빨간색 신호와 초록색 신호가 다른 곳에서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DNA 카스 12i나 아니면 AS 카스 12a를 넣어준 이 경우에 대해서는 RNA 타겟을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그널의 색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이 RNA 타겟이 절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두 실험을 토대로 해서 이 연구자들은 DNA 가이드를 사용하는 카스12의 경우에는 RNA에 대해서 시스클리비지를 일으키지 않는다. 물론 당연히 RNA에 대해서 트랜스클리비지도 일으키지 않으며 ssDNA에 대해서만 트랜스클리비지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 진단적인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dsDNA의 티칠 트랜스크립션을 통해서 RNA 타겟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논 타겟과 타겟팅 푸사이 DNA를 넣어줬을 때 트랜스클리비지를 토대로 해서 진단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총 26개의 타겟에 대해서요. 롱 RNA 타겟이고 1.7kbps 정도 되는 긴 RNA 타겟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AS 카스 11을 사용했을 때에는 26개 중에 24개의 타겟 RNA에 대해서 유의하게 높은 신호를 보였습니다. 타겟팅이 제대로 됐다는 거고, 카스 12i는 아쉽게도 26개 중에 9개, 즉 34.6% 정도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높은 신호를 보였습니다. 즉 진단적인 부분에 있어서 AS 카스 12a가 더 활용도가 높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었고요. 음, 이건 이제 임상적인 테스트인데 네, 좀 이제 오른쪽에서 진행한 최적화를 진행한 그런 푸사이 DNA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에 대한 환자들의 그 분류를 진행해 본 겁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이 100% HCV 5 UTR 경우와 HCV 2에 대해서 감염된 환자들을 모두 잘 분리해내는 100%로 잘 분리해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푸사이 DNA를 최적화를 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좀, 스캐폴드를 이렇게 인터체인지 할 수 있는지, 다른 그 카스 단백질이 쓰는 스캐폴드로 이렇게 치환했을 때 더 반응이 잘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77가지의 경우에 스캐폴드 시퀀스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체인지를 해가면서 테스트를 한 거고요. 이게 총 77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AS 카스 12A의 경우에는 이 신기하게도 LB 카스 12A의 이 스캐폴드를 이용했을 때 가장 높은 그 트랜스클리비지 액티비티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스 12i의 경우에는 AT 리핏이 단순하게 반복되는 경우에서 이제 그런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은 여기 이 스캐폴드는 기본적으로 음, 카스 어, AS 카스 12에 대해서는 LB 카스 12A의 스캐폴드를 붙이는 식으로 이제 실험을 이후에 그 프사이 DNA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좁은 범위에서 최적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스템 루프 부분에 4개의 그 시퀀스를 이렇게 다른 연기로 바꿔가면서 총 256가지에 대해서 베리언트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어, 그리고 그 결과 이렇게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좀 실험을 진행해본 거고 그 결과 엘비카스 12A의 스템 루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 전체 256개의 경우의 수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뭐 굳이 여기에까지 스템 루프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필요 없이 그냥 엘비카스 12의 스캐폴드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이제 뮤테이션 수에 따라서 그룹화를 진행해서 폴드 체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건데 확실히 뮤테이션이 많이 발생할수록 이 스템 루프 부분에 굳이 이제 폴드 체인지가 떨어지는 거니까 굳이 여기에 많은 졸음 변이를 발생시킬 이유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엘비카스 12가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이제 시퀀싱에 기반해서 알아본 건데 시퀀싱 베이스드 뮤테이셔널 스크리닝 어세이와 어, 까지로 알아본 것과 그리고 이제 총 8개의 경우들에 대해서 8개의 DNA 랭크에 따라 플로스캔트 어세이를 그 실험을 진행했을 때의 결과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즉 시퀀싱으로도 많이 확실히 그 많은 어,
이 엘비카스 12의 스캐폴드를 사용한 경우가 많이 1, 2층이 되는 걸 알 수 있었고,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형광 반응을 진행했을 때 폴트 체인지도 엘비카스가 확실히 좋았습니다. 즉 이제 푸사이 DNA는 이제 특히 AS 카스 12A를 위한 그런 푸사이 DNA의 경우에는 스캐폴드를 이제 엘비카스 12A 거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확실히 이 푸사이 DNA를 가이드로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른 이런 카스 단백질의 스캐폴드를 DNA로 취한한 걸 이용할 수 해도 반응이 더 오히려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잘 나오는 그런 플렉서비리를 보인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CRRNA의 경우에는 당연히 아종마다 정해진 게 있으니까 이런 스템루프 인터체인지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건데 이 DNA는 이런 게 가능했다라는 거니까 유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개 최적화된 걸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임상 테스트를 진행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푸사이 DNA의 최적화 그리고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네, 이제 발견들로 넘어가서 어떤 걸 해봤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푸사이 DNA 시스템을 이용해서 먼저 트랜슬레이셔널 리프레션을 진행해봤습니다. 이 핵 293 T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걸 진행하기 위해 RNA 타겟팅을 이용한 그 RNA 리프레션을 이제 트랜슬레이셔널 리프레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플라스미드를 설계했습니다. 카스가 들어가게 이제 세포에 트랜스펙션이 되게 되면 GFP가 발현 신호가 잡히게 되고 추가로 이제 같이 넣어준 푸사이 DNA가 있을 때 이 카스 12와 함께 바이너리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주변에 있는 그 mcrRNA의 이 m체리의 mRNA를 이제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제 저자들이 가설을 세운 거는 노고 디케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RNA의 디그레이데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NGD 노고 디케이 즉 NGD 메커니즘이 뭐냐면 이 푸사이 DNA와 카스12가 이렇게 복합체를 이루어서 mRNA에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결합을 한 상태잖아요. 고정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리보솜이 번역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럼 리보솜의 접근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번역률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자체가 RNA를 디그레데이션 시키라는 패스웨이에 트리거 신호를 작용을 함으로써 이 mRNA를 분해를 또 추가적으로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이제 타겟팅하는 위치를 스타트 코돈 쪽에 하나 잡아봤고 또 중간에 이제 번역되는 그 중간 지점에 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체리 신호가 약하게 잡히는 걸 실제로 확인했습니다. 아예 푸사이 DNA를 안 넣어준 경우에 대비해서 푸사이 DNA를 넣어준 경우들 은 이제 확실히 신호가 이제 형광염미경으로 봤을 때 신호가 덜 잡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여기서 프사이 DNA 1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RNA라 해가지고 라피드 뉴클레이크 엑시드입니다. 즉 이제 네, 헤테로지니어스한 듀플렉스 이루는 탈깃되는 RNA와 더 강한 결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에 불과합니다. 네, 당연히 그리고 여기까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좀 새로운 그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즉, 이 카스12가 들어간 세포들 중에 이 엠체리 신호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컨트롤 그룹으로서, 그룹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카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GFP만 넣어준 겁니다. 카스가 없이 그냥 푸사이 DNA만 넣어준 그런 경우인데요. 그리고 이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이용해서 이제 GFP 플러스 인셀, 즉, 이 플라스미드가 잘 도입된 세포들 가운데 엠체리의 그런 민 플로스캔트 인텐시티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신기하게도 당연히 이제 카스 11을 넣어준 경우에는 당연히 신호가 다 잘 감소를 했는데 카스 11을 넣어주지 않은 경우에서도 좀 유의하게 이 컨트롤 그룹인 그 푸사이 DNA를 넣어주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신호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이제 연구자들이 추정하건대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RNA 디그레이션 패스웨이를 작동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ASO 디그레이션 패스웨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냥 이 카스 단백질 없이 DNA가 그냥 mRNA와 결합을 한 것 자체가 일종의 약간 miRNA처럼 기능을 인식이 되어서 이제 mRNA의 그런 전사후 조절을 일으킨다라는 가설입니다. 다만 이제 폴드 체인지의 전체 비교를 해본 결과
프사이 DNA만 넣어준 경우, 즉, 카스12가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카스11을 확실히 넣어줬을 때 더 큰 폭의 그런 엠체리 신호의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NGD 메커니즘이든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든 음, 이 카스12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 더 많은 더 유의한 그런 RNA 디그레데이션을 일으켰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거죠. 단순히 ASO 디그레데이션 패스웨이와 비교했을 때 이 경향성은 이제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이용한 그 민 플로스켄트 체인지를 본 거 외에도 이 mRNA 시퀀스를 진행해서 알아낸 그 결과와도 똑같은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또 이제 이거는 그냥 하나의 검증 실험이었는데 이 GP 신호는 뭐 카스11을 여기 플라스미드에 넣어준 경우나 아닌 경우나 상관없이 거의 그 네, 컨트롤 그룹과 유사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GFP 네, 그 카스12를 아니 죄송합니다. 프사이 DNA를 넣어주나 안 넣어주나 결국에 그 GFP가 발현되는 데에는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걸 하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이 RNA 타겟팅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프사이 DNA 가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엔도지니어스한 RNA 넉다운 실험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 어떤 이 헥세폰 내에 있는 특정 이 유전자들 PPIA나 RPL4 그리고 PCSK9와 같은 전사체들을 타겟팅하는 실험을 진행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mRNA들인 거죠. DNA 아니에요. mRNA이고요. 그래서 뭐 실험 방법 자체는 앞선 것과 똑같은데 똑같이 실험을 했고 당연히 이 카스11을 넣어준 경우가 GFP만 넣어준 대조군에 비해서 이렇게 더 낮은, 그러니까 더 큰 폭의 신호 감소를 보였습니다. mRNA 익스프레션, 이제 전사체의 양이 더 줄어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디그레데이션이 되어서. 네, 이렇게 볼 수 있었고, 또 여기서 이 프사이 NT의 경우에는 대조군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특정 전사체들을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사체가 아닌, 뭐, 다른 무언가, 그러니까, 얘 짝이 이제 안 맞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 잠시만요. 네. 의도적으로 이제 PPIA나 아니면 다른 유전자들이 아닌 무언가를 타겟팅한 그런 셀에 대한 그런 대조군이고, 이제 그런 경우에 PPI에 대해서 일리치를 진행해서, mRNA 익스프레션 정도를 본 거기 때문에, 이런 NT의 경우에는 그 PPI의 어, mRNA 분해는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조군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비교군? 혹은 뭐 대조군으로요? 또 이제 이 비실험은 뭐냐면, 실제로 이 카스12가 이 mRNA와 붙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한 실험인데요. RNA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 실험입니다. 그래서 카스12에 이 HA라는 태그를 하나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 HA에 바인딩하는 그런 항체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 카스12가 있는 이제 RNA에 붙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그 경우만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전체 뭐 믹스 중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RNA의 양을 본 건데 확실히 카스12가 있을 때에만 이 물리적으로 잘 mRNA에 구성이 되어서 신호가 높게 잡혔고 이제 많이 이렇게 리칭이 된 거고 카스11을 넣어주지 않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비교군의 경우에는 제대로 1리칭이 많이 안 일어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신호는 50에서 70% 정도 감소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이 C 실험의 경우에는 셀룰러 피서빌리티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오프 타겟 레이트를 본 겁니다. 기존의 카스 13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네, 이런 카스13의 경우에 문제점은 트랜스클리비지를 RNA에 대해서 일으키기 때문에 단순히 이 mRNA 우리가 원하는 타겟 mRNA에 대해서만 타겟 클리비지를 일으키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주변 그 RNA들까지 다 디그레데이션을 시켜버리게 되니까 오프 타겟 레이트가 확실히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비교군은 디카스13NT인데 이 디카스13NT는 트랜스클리비지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비교군은 이 레퍼런스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레퍼런스 대비 DG가 엄청나게 많이 DG가 많이 발굴됐다는 거는 트랜스크립트를 정말 그 비트기적으로 많이 다 분해를 시켜버려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기존의 정상적인 경우와 대비해서. 그래서 오프 타결 레이트가 되게 많이 잡히는 반면에 어, AS 카스 푸사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이제 이 PPIA에 대해서는 17.7배나 더 낮은 그런 오프 타결 레이트를 보였고 여기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건 RPL에 대해서는 6.3 폴드 체인지를 6.3배나 더 낮은 그런 오프 타겟을 보였습니다. 또 당연히 푸사이만 넣어준 경우들에 대비해서도 AS 카스 12A를 넣어준 경우가 더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인지 오프 타겟 레이트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한 2에서 7배 정도의 그런 폴트 체인지를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마지막 이거는 이 실험의 경우에는 시스 클리비지를 안 일으킨다는 또 다른 그 증거인데요. 이 디카스 12A를 넣어준 경우와 AS 카스 11A를 넣어준 경우에 RNA 익스프레션 디그레이션 정도가 거의 유사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시스 클리비지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네, 방증인 거죠. 그냥 단순히 바인딩을 해서 어, 리보솜의 그 접근을 스톨링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이걸 분해시키는 게 아니라 이 타겟 RNA를 그 메커니즘으로 이제 이렇게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인 실험들인데, 이거는 이제 패키징을 렌티바이럴 셀 라인에 먼저 이 카스11을 그 발현시키도록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매개로 해서 먼저 이 핵셀에 카스11을 넣어준 겁니다. 넣어준 후에 나중에 이제 프사이 DNA를 트랜스펙션 시켜준 건데, 이렇게 하니까, 기존과 대비해서 이제 95%, 뭐 80%, 90% 정도, 60% 정도의 리덕션을 이제 mRNA의 익스프레션의 리덕션을 보였습니다. 즉, 이 효율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전달 방법을 바꿈으로써 이 RNA 타겟팅에 의한 RNA 녹당 효율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여기 I 실험은 이제 뭐냐면, 리보 시퀀스의 결과와 RNA 시퀀스 결과를 이렇게 어, 종합을 해본 건데, 네. 총 17개의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트랜스크립셔널 이페이션트가 좀 유의하게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의 오프 타겟에 대해서는 리보솜이 그 이렇게 위치에 붙어 있는 정도가 줄어들었고 이 13개의 경우에는 리보솜이 이 스톨링 현상에 의해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더 많은 그 비중의 리보솜이 기존보다 많이 붙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조금 설명이 이상했는데, 리보솜이, 리보솜 오큐펀시가 높아진다라는 거로부터 이제 리보솜 스톨링이라는 NGD 메커니즘의 타당성을 좀 볼 수 있었던 거고, 또한 이 17개 타겟 전체 엄청나게 많은 트랜스크립트 중에서 그런 리보솜의 오펀시가 변한 게 17종류의 트랜스크립트밖에 없었다는 점을 토대로 오프 타겟 레이트가 되게 낮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클립 시퀀스의 피크와 프사이 DNA가 붙는 위치를 비교를 한 건데, 비교를 이제 PPI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네, PPI에 대해서 살펴보면 확실히 이제 네, 여기가 이제 이 프사이 DNA가 붙는 부분인데 이 앞쪽 부분에 클립 시그널이 되게 높게 잡혔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이제 이 클립 이 알고자 하는 것도 그 뭔가 단백질이 붙어 있는 거에 대한 전사 조절에 대한 걸 정보를 알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건데 그 푸사의 PIA가 붙은 위치랑 그 PPI의 발현 시작하는 지점과의 그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클립시크의 피크가 거의 유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해서 보았을 때, 이 AS-CAS12가 제대로 붙어서, 뭔가 트랜슬레이셔널한 과정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PPI-A에 대해서도 그랬고, PPI-A와 되게 유사한 서열을 가진 경우에서도 이 AS-CAS12의 바인딩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이 프사이 DNA가 시퀀스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RNA, CAS12A를 동원시키고,
그 추가적인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RNA 스톨링 같은 거를 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DNA 가이드 크리스퍼 카스 시스템이, 어,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그 뭐냐면, 이제 RNA 타겟팅과 그리고 진 에디팅을 같이 일으킨 겁니다. 같이 진행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DNA 타겟팅을 RNA 타겟팅을 위한 이 DNA 가이드와 그리고 이제 어, 기존의 카스12A가 가지고 있는 그런 dsDNA를 타겟으로 삼아서 시스클리비지를 일으키는 그런 그런 진 에디팅 기- 진 에디팅 특성을 이제 다 같이 이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경우와 모두 다 코 트랜스펙션을 시켰어요. 그래서 mRNA 녹다운을 일으키는 동시에 이건 이제 일시적인 트랜스크립트에 대한 트랜스크립트의 농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이제 동시에 아예 그것과 관련된 이 CCR5 로커스의 라는 이 그 로커스 부분의 인대를 이제 거기에 진 에디팅을 이렇게 CRNA를 매개해서 일으킴으로써 아예 영구적인 좀 그 진 에디팅까지 함께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걸 함께 진행해 본 겁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PPI mRNA에 대한 녹다운 레이 이피션시는 여전히 AS 카스 11을 이용했을 때 이 RPL4의 경우에는 이제 감소가 더 됐거든요. 그 대조군인 GFP만 넣어준 경우에보다. 당연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PPIA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요. 즉, 이 GFP만 넣어준 경우, 회색 경우와 파란색 사이에, 시그널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러면 뭐 CRNA를 추가로 이게 도입을 시켜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걸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앞전 실험들까지는 이게 여기 두 개의 변화가 보였는데 둘을 같이 넣어주는 그런 코 트랜스크립션을 진행하니까 그 아 신호의 세기가 아니라 그 뭐였지? 네, mRNA의 디그레데이션 정도가 거의 비슷했다는 거죠. 비슷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제 이 스페시피시티를 분석을 추가적으로 해봅니다. 이 푸사이 PPIA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과 CRNA를 같이 넣어준 경우들에 대해서 이 비교군인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실험군인 그 카스11을 넣어준 경우고 여기는 카스12A를 안 넣어준 경우인데 디카스 13과 비교했을 때 이 카스12A를 안 넣어준 경우에는 유의하게 더 훨씬 더 많은 43배나 더 많은 그런 오프 타겟을 보였습니다. 오프 타겟 클리비지 액티비티가 발견이 되었고, 카스 12A를 넣어준 경우에, 실험군의 경우에서 확실히 14개밖에 안 되는 그런 오프 타겟을 보였기 때문에, 어, 여전히 뭐 CRNA를 넣어줘서 뭐 전체적인 mRNA 디그레이션 정도는 비슷해졌을지 몰라도 그 오프 타겟 레이트에 있어서, 즉 스페시피시티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안전하다. 이 카스 12A를 넣어주는 경우가 이걸 보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델레이트도 관찰해 봤는데, 왜냐면 같이 CRNA를 넣어줬으니까, 이 인델레이트 퍼센테이지는,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비율, 그런 인델레이트를 보였습니다. 어, 50시간 정도 지났을 때와, 그리고 18시간 정도 지났을 때를 비교를 한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이건 이제 PPI에 대한 거고, 이건 RPL에 대한 그 푸사이 DNA를 넣어준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CRRNA만 넣어준 얘가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좀 낮아지긴 했는데 그 인델레이트가 그래도 이 카스를 넣어준 경우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카스 12A를 넣어줬을 때의 그 경우가 카스10을 넣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사이딘만 있을 땐 당연히 인델레이트 자체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 CRN에 넣어줬기 때문에 이 인델레이트가 발생한 겁니다. 동시에 이게 어 이제 좀 낮아졌을지라도 지금 RNA 타겟팅이 되는 동시에 DNA 에디팅도 되고 있다는 거니까 두 개의 그 기능을 같이 수행할 수 있다. 이 하나의 이펙터를 가지고 이 카스12A라는
정확히 ASCAS12A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네, 이 두 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냥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여러 가지 타겟 유전자에 대해서 음, 멀티플렉싱한 그런 mRNA 녹다운이 가능한가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수를 좀 늘려보면서 믹스2의 경우는 두 개의 타겟, 3는 세 개, 4는 네 개에 대해서 보인 건데 세 개까지는 일단은 그 각기 다른 그 mRNA에 대해서 신호가 높게 녹다운 정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높았습니다. 좀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녹다운을 잘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었고 4에서도 뭐 조금은 뭐 하나 이 정도에 대해서는 기준선을 넘기긴 했는데 그리고 연구자들은 4개까지 일단 됐다라고 보긴 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하나의 그 PPI에 대해서만 이제 그런 녹다운을 진행했을 때는 PPI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신호가 높아진데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는 이제 두 개, 얘랑 얘, 이 두 개의 mRNA에 대해서 신호가 다른 군에 비해서 낮아졌고 3는 이 세 개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기준선보다 높은데 나머지 세 개는 좀 그 NT보다 더 낮아졌죠. 4는 이제 NT에 비해서 네 개 다 이제 녹다운이 진행돼 가지고 그 mRNA 익스프레션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유의하게. 그러니까 멀티플렉싱한 그런 타겟팅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제목이 지금 다 잘못됐어요. 제목은 믿으면 안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좀 메커니즘적인 측면에서 PLA 실험 프록시메리 리게이션 어세이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 결과 이제 RNase H1이라는 그 효소가 함께 이 푸사이 DNA 베이스드 트랜슬레이셔널 억제 과정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함께 관여하고 있다는 게 이 레드 시그널을 통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레드 시그널을 띠고 있다는 거는 RNase H1이 그 가까이 이제 그 스파셜리 공간학적으로 이제 봤을 때 푸사이 AS 카스 12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음, 네, 디카스 13을 이용했을 때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AS 카스 12A를 사용했을 때는 좀 신호가 많이 잡히는 걸 보았을 때 이 NGD 메커니즘 단순하게 이제 카스 12가 그 mRNA에 붙어서 리보솜의 그런 번역 자체 과정을 진행을 방해하는 메커니즘 외에도 이 RNase H1을 동원시키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이 RNA 디그레이데이션이라는 결과를 일으키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이제 MGD 메커니즘이고 두 번째 원인은 같이 딸려온 RNase H1에 의한 디그레이데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이 착안해서 RNase H1 C터미널을 이제 이 AS 카스에 퓨전시켜서 같이 발현되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 결과 RNA 디그레이데이션 정도가 RNase H1을 넣어주지 않은 이 옅은 파란색에 비교해서 짙은 파란색의 이 경우가 좀 더 10에서 15% 정도 더 낮은 녹다운, 더 낮은 mRNA 익스프레션을 보였습니다. 즉, 녹다운 효율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 정상 대비, 그러니까 그 NT 대비해서 녹다운의 효율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피트랜스크리토믹 에디팅이 가능한지 사이트 스페시픽하게 가능한지를 보이고자 한 건데 실험을 진행한 건데 메틸레이션 트랜스포 효소를 이 AS 카스 12와 같이 이렇게 퓨전을 시켜서 이렇게 발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카스 12A가 특정 푸사이 DNA를 이제 매개로 삼아서 이 특정 위치로 이렇게 가서 RNA에 고정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위치에 스페시픽하게 이 메틸레이션, 이 METTL3 효소가 M6 이 메틸레이션을 진행을 해주는 메틸기를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카스12A가 있었기 때문에 좀 특이적으로 사이트 스페시픽한 그런 메틸레이션 진행이 가능했던 거고 그걸 이제 그게 가능한지를 그리고 훨씬 더 효율이 높다라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메틸레이션 정도니까 이거는 이게 수치가 높을수록 그 더 잘 일어난 거거든요. 이제 더 목적이 타당하게 잘 일어난 건데 어, 네. 이제 에이스카스 12만 넣어준 경우에는 메틸레이션이 당연히 안 일어나겠죠, 거의. 근데 이제 그것 대비해서 메틸레이션 효소를 퓨전시켜준 경우에 훨씬 더 높은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두 가지의 뭐 유전자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뭐 다른 다양한 효소들을 이렇게 같이 퓨전을 시켜서 또 좀 다양한 더 어드밴스된 수준의 그런 RNA 그런 에디팅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한 겁니다. 녹다운이나 이런 것 더 효율 높게 진행을 한다던가. 네, 마지막으로 고찰만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좀 되게 신기한 게도 이 논문과 바로 앞선 영상에서 다룬 논문의 경우는 거의 둘 다 똑같이 DNA 가이드 카이스 11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결론이 달랐던 부분은 시스 클리비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주장이었는데요. 이 앞선 논문의 경우에는 사이로 EM 구조를 이용한 구조를 분석한 실험, 그리고 RNA 절단 실험을 근거로 하여 시스클리비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DNA 가이드 카스 12가. 반면에 이 논문은 디카스 12와 직접적인 비교, 혹 얘가 실험 결과적인 비교, 그리고 두 개의 분자를 가지고 있는 그 RNA 타겟을 가지고 그 신호가 분리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 그 실험으로 한 근거. 그리고 세 번째로 NGD 즉 노고 디케이 모델을 근거로 해서 이 DNA 가이드 카스 12의 경우에는 RNA를 이제 이용할 때와 다르게 시스클리비지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점은 앞선 논문은 DNA 가이드를 이용했을 때 트랜스클리비지가 ssDNA에 대한 그게 이제 AS 카스 12A 이외에도 LB 카스 12A나 다른 카스 12A 단백질에서도 일어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논문의 경우는 그런 게 오직 AS 카스 12A에서만 일어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이제 테스트에 있어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얼마나 경과된 시점에서 이 트랜스클리비지 시그널을 비교를 했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 이 논문은 이제 30분으로 제시를 했는데, 앞선 논문은 제가 찾았을 때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두 개의 그 시스클리비지에 대한 결론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이 DNA 가이드를 설계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모든 차이가. 그래서 이 앞선 논문은 이 DNA 스캐폴드 부분에 DNA 가이드의 스캐폴드 부분에 팸 서열이 포함되었어요. 이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고, 이 팸 서열이 포함된 DNA 가이드 부분이 카스12에 어떤 도메인과 상호작용하는지를 구조적인 분석으로 또 알아본 거기도 하고, 이 모든 초점이 다 결국에 DNA 가이드에 팸 서열이 포함되었다는 점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방향은 똑같이 이 논문과 똑같이 이제 3' 부분에 핸들이 달린 거는 똑같은데 그 서열이 이제 팸 서열이 포함된 것들을 이용을 했어요. 반면에 이 논문은 그냥 기존의 CRRNA 스캐폴드를 그대로 DNA로 바꾼 상태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팸 서열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냥 기존의 CRNA, 즉 엘비카스 12A의 그런 스캐폴드를 핸들로 3' 핸들로 사용했기 때문에 네, 팸서열이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 차이가 아마 뭔가, 뭐, 제가 알 수 없는, 뭐, 구조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 전자의 경우에는 RNA에 대한 시스클리비지를 일으켰지만, 후자는 그러니까 못 일으키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물론 이 과정 중에 이 논문에서, 이제 스캐폴드 부분에, 이제 스템루프 부분, 4개의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를 다 바꿔보면서 어떤 게 제일 성능이 그 트랜스클리비지나 아니면 뭐 스크리닝 되고 남은 일리칭된 그 mRNA 그러니까 RNA 양이나 이런 것들이 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지를 비교하는 실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뮤테이션 베리언트 스크리닝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 논문에서의 목표는 트랜스클리비지의 효율이었기 때문에 어 그냥 효율이 높은 게 찾아보니까 엘비카스 12A 거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가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3' 핸들을 그냥 엘비카스 12A 걸로 사용하겠다라고 결론이 내려져 버리기 때문에 팸 서열을 포함한 경우가 있었겠죠. 총 256가지니까. 근데 그 경우는 그냥 걸러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애초에 이 가이드를 설계하는 전략이 이 전자의 논문은 이제 팸 서열이 있어 이제 가이드의 스템 루프 부분에 먼저 포함이 선행되어 있으면은 굳이 네, RNA 타겟팅이 이제 역발상을 한 거죠. RNA 타겟팅이 가능해질 거다. 기존에는 이제 RNA가 먼저 카스 11을 가이딩한 다음에 햄서열이 포함된 타겟을
타겟 시퀀스만 특이적으로 타겟팅이 됐다면, 이제는 이제 역으로 그 팸서열을 포함한 DNA를 가이드로 제시할 경우에는, RNA를 좀 특이적으로 타겟팅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RNA 부분만 스페이스로 바꿔가면서, 이게 이제 전자의 논문의 결론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가설이었다면, 이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싱글 가이드의 경우에, 네, 싱글 DNA 가이드는 이제 AS 카스 12A에서 활성 정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 RNA의 스템루프 구조를 모방해서 DNA로 바꿔서 그거를 이제 이제 핸들로 넣어주게 되면 3' 핸들로 성능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게 가설이었기 때문에 가설이었습니다. 즉 이런 가설 차이가 결국에 DNA 가이드 설계 방법도 달리 만들었고, 이런 DNA 가이드의 설계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RNA의 그런, 네, RNA의 시스클레비지를 일으키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